자, 타원 들어가 볼게. 타원은 2차 곡선 중에 두 번째 도형인데 모든 2차 곡선이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타원의 방정식도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정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용어 한번 보자. 그러니까 타원은 포물선이랑 다르게 초점이 두 개야. 두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초점의 딱 가운데에 중심이 있고, 그러니까 초점은 보통 기호로 F인데 두 개니까 나머지 하나는 F 다시 이런 식으로 놓을게. 근데 초점을 기준으로 딱 가운데에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길쭉한 부분이 있고 제일 짧은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초점을 지나는 이 제일 긴 길이를 장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초점을 지나지 않은 제일 짧은 길이를 단축이라고 부른다. 느끼면 알겠지?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그러니까 장축, 단축의 양 끝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꼭지점 4개 맞지? 그 다음에 장축, 단축, 그 다음에 초점, 그 다음 중심까지 용어는 이렇고. 근데 타원의 이제 정의가 뭐냐 하면은 타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드느냐, 뭐 실을 딱 연결해가지고 못에 딱 연필에 딱 걸어. 그리고 팽팽하게 당기면서 쫙 돌렸다 치자. 그럼 어떤 도형이 생길 거 아니야. 그게 타원. 그래서 타원의 정의는 뭐냐면 두 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 두 초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한다. 그치?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이 점이 타원위에 있는 한 점이 여기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초점까지의 거리랑 이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이 타원의 정의잖아.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니까. 근데 이 거리를 이만큼 이 길이 있지? 이 초점까지의 거리를 싹 떼가지고 여기에다 갖다 붙여도 길이는 똑같아야 되지. 왜냐하면 양쪽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거리의 합이 타원의 정의잖아. 이 거리의 합으로 계속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이렇게 그렸을 때 타원이 된 거잖아. 근데 이 길이의 합이 이 장축의 길이랑 똑같네? 맞지? 그래서 장축의 길이가 곧 이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된다. 그래서 두 초점에서의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아진다. 이거를 기억을 해줘. 그러면 이제 타원의 방정식, 이런 방정식이 생기는데 이 방정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타원위에 있는 한 점을 x, y로 일반화시키자. 그걸 p라고 할게. 그 p 점에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와 이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 얼마고 2a제 2a와 같다. 이걸 식으로 놓는 거야. 근데 우리 타원에서 초점의 좌표를 잡을 때 우리 포물선에서는 초점의 좌표를 보통 뭐로 잡았었노? p, 0, 0, p 이런 식으로 p로 일반화시켜서 잡았거든 보통. 근데 타원에서는 좌표를 c, 0 그리고 얘는 양쪽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c, 0 이런 식으로 타원의 초점의 좌표를 잡아준대. 그리고 이 장축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이 점 있지? 왼 꼭지점 두 개, 여기를 마이너스 a, 이쪽은 a.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꼭지점 두 개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양수 부분은 b. 이런 식으로 잡아줬을 때, 그래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이 장축의 길이와 같다 했는데 이 거리의 합이 항상 2a가 되는 거겠지? 자, 그거를 식으로 만든 게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은 2a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없애려면 양변 제곱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양변 제곱을 시키면은 루트가 한쪽에만 두 개가 쏠려서 그 계산하기가 복잡해. 그래서 얘 하나를 딱 넘기는 거야. 그래 놓고 양변 제곱을 해. 근데 그렇게 양변 제곱을 해도 이쪽에 루트 하나가 더 남지. 맞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양변 제곱을 또 한 번 시킨다. 그렇게 해서 루트를 다 벗긴 다음에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 부분을 임의로 b제곱의 형태로 잡는 거야.
잡아서 우변을 1로 만들어 주도록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사실 이 증명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식을 조금 외워달라.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 부분을 b제곱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줘야 됩니다. 따로.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요런 관계식이 나왔고, 그러면 결국에 y에 0을 집어넣어주면은 x제곱은 a제곱이 되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뿔마 a. 맞지? 그래서 왼쪽 오른쪽 꼭지점이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에 0을 넣었을 때 y값, 그게 x 절편이 되지? 그래서 x에 0을 넣었을 때 y값, y 절편이잖아. 그러면 y제곱은 여기 없어지고 b제곱이니까 y 절편은 뿔마 b.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이 두 개의 꼭지점이 b-b가 된 거지. 맞지? 그리고 타원의 방정식은 우변이 항상 는 1 형태. 이게 타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그치? 그리고 이 b제곱 부분은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이 식을 이제 유도해낼 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 부분을 우리가 b제곱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c제곱이랑 a제곱이랑 살짝 자리 바꿀게.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럼 여기에서 이게 장축의 꼭지점, 이 b가 단축의 꼭지점이잖아. 그리고 c는 초점이잖아. 그래서 초점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장축의 꼭지점의 제곱, 그 다음에 단축의 꼭지점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초점의 제곱은. 그래서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달라. 됐지?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타원이 있는 한 점이 여기 있고 이 초점까지의 거리 합이 항상 얼마로 일정하댔노? 2a로 일정하댔잖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 길이가 a여야 하겠네. 맞지? 그리고 이 길이는 보이다시피 b잖아. 그리고 이 길이는 보이다시피 c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삼각형에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같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지. 같은 식이잖아요. 뭐 요렇게 해서 유도해내기도 합니다.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초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 타원에서도 제일 중요하니까 초점의 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근데 이제 세로로 길쭉한 타원도 있을 거 아닌가 봐. 그럼 초점을 지나는 이 장축의 길이를, 이 초점을 지나는 길이를 우리가 장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초점을 제곱시켰을 때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줘야 되는 거지. 요것만 신경을 좀 써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형태 기억해주고, 그다음 초점 구하는 방법 기억해주고 넘어갈게요. 문제 풀러 가볼게. 그 다음에 타원의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식 바뀌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일단 문제 풀러 가보는데, 타원도 근데 모든 2차 곡선이 표준형이 있고 그걸 풀어 헤쳐서 전개한 일반형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형은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x나 y나 2차가 한 개밖에 없었지. 근데 타원에서는 x의 2차도 있고 y의 2차도 있고 그 다음에 1차들도 있고 상수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5개가 존재합니다. 그건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개념 원리 익히기. 여기는 너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해봐봐. 나는 바로 그냥 예제 들어가 볼게. 저거 하고 넘었네. 개념 원리 익히기. 예제 7번. 자, 두 초점에서의 거리 합이 12인 타원이다. 거리 합이 12. 그러니까 거리 합은 장축의 길이가 거리 합이랬잖아.
맞지? 장축의 길이. 근데 초점이 지금 X축상에 놓여 있는 게 보이지? 맞지? 그러니까 가로로 기냐 세로로 기냐 그걸 항상 생각해 염두에 둬야 되는데 초점이 X축상에 있으니까 가로로 길다. 그러면 거리합은 2A가 되는 거지.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Y축상에 있기 때문에 세로로 길잖아. 그러니까 거리합은 2B가 되는 거지. 이게 장축이니까 2B가 장축의 길이니까. 그래서 거리합이 10이다. 결론은 A는 6이다. 거리합이 6이다. 결론 B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을 구하는데 우리가 그 타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생겼다.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A를 알아낸 상태잖아. 1번에서. 그럼 이 부분이 36으로 바뀌고 B를 알아내야 되는데 B는 A와 B와 초점의 관계. 초점은 A제곱 빼기 B제곱. 물론 2번에서는 B제곱에서 A제곱 빼야 되지? 2B가 장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주면은 C가 초점이니까 제곱해주면 9는 66, 36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B제곱은 27. 여기 바로 넣어주면은 완성이 되는 거지. 맞지? 2번도 그렇게 해보세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8번. 자, 8번 초점이 딱 보니까 Y좌표는 0이고 X좌표가 양쪽 대칭이에요. 그럼 평행이동하지 않은 기본형 그 초점 얘가 그냥 C. 장축의 길이 X축상에 초점이 있으니까 뭐가 10인 거고 그치 2A가 10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A는 그치 5. 아까 했지만 타원의 초점의 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내 초점이 2루트 3이므로 제곱하면은 12. 이렇게 해서 B 구해주고 방정식 만들면 되지. 이런 형태로. 근데 2번 얘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Y축상에 있지. 그러면 장축이 누가 되노? 2 그치 B가 되고 단축은 2 그치 A가 되지. 그 둘의 차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데 장축이 당연히 기니까 요거에서 뺐을 때 2다. 이런 결론 나오고 그러면 결론 B 빼기 A는 1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네. 맞지? 그 다음에 초점이 5니까 C제곱은 그러니까 25는 C가 5니까요. 이게 C 25는 초점 어떻게 구한다고? B제곱 빼기 A제곱이 돼야 되겠지? 맞지? 2B가 장축이 되니까. 그래서 요런 관계식도 하나 나옵니다. 그럼 미지수 두 개고 식도 두 개이므로 연립하면 무조건 A, B가 구해지게 돼 있다. 그럼 연립하는 방법은 얘를 뭐 A는으로 정리하든 B는으로 정리하든 A는 B-1이니까 A 자리에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B를 인수분해해서 B값 구하고 그때 A 값도 다시 구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지금 PF-의 합을 구하시오. 이게 뭐고? 타원이 있는 한 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 합이니까 2B를 구하시오. 이 말이지. 타원의 정의. 그래서 연립해서 B만 구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거 확인 체크해보고 넘어온 날. 그 다음에 예제 9번. 자, 우리가 앞에 포물선에서 그렇고 타원에서도 이제 보면은 초점을 봤을 때 초점의 좌표가 양쪽 대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하나가 0이 아니야. 그러면 평행이동을 했다는 뜻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멘붕이 오기 시작할 수 있는데 어쨌든 평행이동하지 않았을 때 X 좌표나 Y 좌표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어야 되잖아. 기본형에서.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이었다가 평행이동을 함과 동시에 값은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두 개의 값은 계속 동일해야지. 맞지? 0에서 벗어나도 값은 어쨌든 같아야 돼. 같은 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태초에는 원래 0이었던 거야. 두 개가. 그러니까 초점이 X축상에 있었다라는 말밖에 안 되고 그러면 X끼리의 거리가 6이니까
원래는 중심을 기준으로 3, 3식 대칭이었겠구나. 그러면 태초의 중심 좌표는 3,0, 마3,0이었겠다. 이런 생각까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맞지? 근데 거리합 x축상에 초점이 있으므로 그치 a는 10이다. 그래서 a가 구해지지? 근데 우리 태초의 c 값도 지금 알아냈기 때문에 c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넣고 a 넣고 b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기본형의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 a가 오니까 25분의 로 시작할 거고 여기 25 넣고 3, 3은 9 넣어주면 b제곱은 16이 되지. 그러면 16분의 로 시작할 거고 는 1은 마찬가지인데 얘는 지금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지. 근데 y축을 먼저 보면 y축이 지금 2로 변했기 때문에 y-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고 얘는 태초에 3이었던 애가 6으로 바뀌었고 마3이었던 애가 0으로 바뀐 거니까 x축상으로 얼마 이동한 거고 그치 3이지. 그래서 x-3의 제곱. 그러니까 침착하고 평행이동 하기 전에 기본 중심이 0,0일 때의 초점을 구해 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초점을 기준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했는지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맞죠? 또 밑에 것도 해보고 오세요. 그 다음에 10번. 자, 이렇게 쭉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어도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침착하고 x끼리 모아서 완전 제곱 만듭니다. 그 다음에 y끼리 모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4로 플러스 4로 묶이네. 그 y 제곱 마이너스 6y. 그러면 마이너스 6y는 y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원래 플러스 24가 있었고 근데 내가 요거 만들면서 4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빼기 4 3, 3은 9 4, 36 36도 임의로 만든 거기 때문에 빼주고 는 0. 그럼 요렇게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16 그치? 이걸 넘어가면 플러스 16 그 16을 양변에 나눠주면은 얘는 16분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16으로 나눠주면 4랑 약분되니까 4분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는 16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1. 자지 마라. 좀 더 쉬운 거 한다고 또 자고 있지. 안 듣고 있고. 맞나? 그래서 식이 이렇게 이쁘게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초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 중심 좌표,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장축은 쉽죠. 2a 얼마고? a가 얼마였겠노? 이게 a 제곱짜리 아닌가 배. 그럼 a가 4잖아. 그리고 8.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는 얘가 b 제곱이었잖아. 그럼 b가 2인 거고 단축의 길이는 2b 4. 맞지? 그리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네. 그러면 태초의 초점의 좌표를 일단 한번 구해보자. 태초는 c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므로 16 마이너스 4 해서 12. 그러면 c는 뿔마 2 루트 3이다. 그러면은 원래는 꼭지점이 2 루트 3 콤마 0이랑 마이너스 2 루트 3 콤마 0인데 여기에서 x축으로 얼마 같다고? 2 y축으로 3. 그래서 초점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플러스 2 여기에 플러스 2 여기에 플러스 3 플러스 3 한 만큼 바뀌는 거지. 맞지? 맞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 구하러 가보자. 아니 장축이 아니고 꼭지점 좌표 구하러 가보자. 자, 중심부터 구할까? 이게 제일 쉽죠. 중심은 원래 모든 그 타원이 평행이동 하기 전에는 몇 콤마 몇이고 그치 0,0이잖아. 평행이동 하기 전에는. 근데 x축으로 2 y축으로 3 그러면 2,3이 돼 있겠죠. 쉽죠?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 자, 꼭지점이라는 거는 지금 가로로 길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a잖아. 근데 이 식을 보아하니 a가 4잖아. 그럼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러면 이 길이가
장축의 길이가 8. 맞지?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태초에 초점의 좌표, 그 꼭지점의 좌표가 4,0과 마4,0. 그 다음에 단축은 요 b가 2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그러니까 얘는 0,2, 0, 마이너스 2 아니었을 건가 봐. 맞지? 근데 얘네들이 전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2 더하기 해주고 또 y 좌표들은 3 더하기 해주고 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너희가 하세요. 그래서 얘도 이거 표준형으로 빨리빨리 고치는 거 연습 좀 하고 일단 넘어온네. 그 다음에 예제 11번 가보자. 자, 타원의 정의의 활용인데 일단 보니까 이게 a 제곱짜리, 이게 b 제곱짜리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가 a가 3이니까 마3, 3. 근데 가로로 더 길지? a 제곱이 더 크니까. 그래서 가로로 더 기니까 이 한 타원이 있는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합.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초점이라고 얘기 아무도 안 해줬는데 바로 보이죠? 9 빼기 8이 c 제곱인데 그럼 c는 뿔마 1이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1과 1이 두 초점이었네. 근데 우리는 눈치껏도 알죠? 이 초점밖에 더 되겠나? 아무튼 이 A에서 C까지랑 A에서 1까지의 거리 합이 2A. 그러니까 6으로 일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둘의 거리 합도 6으로 일정해야 되니까 이 삼각형의 둘레합은 12가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 괜찮죠? 또 해보고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예제 12번. 타원 위에 있는 두 초점과 타원의 두 초점과 타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가로로 길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마사 4, 타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곱의 최대값.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야? 여기 M, 여기 N 할게. 여기는 마이너스 C, C니까 2C죠. 그러면 M 더하기 N이 거리 합이 얼마를 일정하노? 2A 8. 이거 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본 건 M 곱하기 N이지. 그러니까 곱의 최대값 하면 생각나는 게 뭐고, 곱의 최대값 있잖아. 곱의 최대값이나 합의 최소값을 물을 때는 그치, 산술기하지. 산술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합을 아니까 합은 2루트 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산술기야. 얘가 8이니까 이 약분해주고 양변 제곱해주면 MN의 최대값은 16이다. 괜찮죠? 또 하고 넘어와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제 13번. 자, 일단 어쨌든 타원이고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도 너희가 알아서 양변 36으로 나누죠. 그럼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 여기 m, 여기 n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 m 더하기 n이 타원의 정의 2a. a 제곱이 9니까 a는 3, 2a는 6.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2c인데 지금 c 제곱이 요거 빼기 요거 5잖아. 그러면 c는 뿔마 루트 5. 그럼 이 길이는 2c니까 2c니까 2루트 5. 맞죠? 그럼 여기서 관계식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직각이므로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2루트 5의 제곱. 피타고라스식. 그러면 두 개 연립하면 mn이 무조건 구해지죠. mn을 구하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mn이니까 mn 구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 그 합과 곱 나와 있으니까 합의 제곱은 제곱의 합에다가 빼기 더하기죠. 2 곱 2mn. 그래서 mn은 8.
암산되나? 그래서 넣어주면은 넓이는 4다. 근데 이 우리가 어떤 도형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형태의 그림은 어느 정도 규칙을 외워서 이제 푸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그냥 팁처럼 알고 넘어가면 좋은 거는 그 타원위에 있는 한 점에서 초점까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때마침, 그러니까 때마침 직각인 거야. 직각이 아닐 땐 절대 안 되고, 때마침 직각일 때 넓이를 물어보잖아. 이 넓이는 항상 이 부분과 같습니다. 여기. 근데 이게 만약에 세로로 길잖아? 여기랑 같아요, 넓이가. 그러니까 단축의 제곱 부분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뭐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은 그거 빨리 써주면은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몰라도 됩니다. 그럼 조금 늦게 풀 뿐, 남들보다. 뭐 어쨌든 일단 진도는 끝났고 풀어놓고 문제도 풀어주고. 그러니까 풀이 과정 같은 거는, 풀이 모르겠는 거는, 매겨도 모르겠는 거는 내한테 물어봐도 되고,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잘 돼 있으니까 좀 제발 찾아가면서 자기 거 좀 만들어 놔라. 알아서. 초딩도 아니고 유치하게 공부하지 말고. 안녕.